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한입 어때? 오늘은 형님들이 몇 살이든지 더 나은 근성장과 남성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연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12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볼까 해. 영상에서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에이, 그 짓을 수십만 번 해봐야 영향이 있는 거지. 그냥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형님들이 들어보고 바꿀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좋은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럼 얼른 발기차지러 바로 가자. 첫 번째로 림메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남성 호르몬 향상에 좋다고 해. 여기서 림메스한 상태라는 건 어느 정도 낮은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자세한 설명을 위해 이 두 개의 연구를 살펴볼게. 먼저 지방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꾼다고 해. 당연히 지방은 적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는 건 흔히들 알고 있지. 하지만 8% 미만의 체지방을 갖는 건 좋지만은 않고 남성 호르몬 증가를 원한다면 8에서 14%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네. 다음 두 번째는 이미 썸네일에서도 봤겠지만 모델 포즈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야. 솔직히 뭔 쌉소리인가 싶지?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에게 이와 같이 키가 커 보이게 선다거나 손을 주머니나 엉덩이 위에 두는 포즈와 같이 공간을 더 차지하는 파워 포즈를 취하게 하고 호르몬 변화를 비교해봤대. 그랬더니 이런 자세가 남성 호르몬을 단 2분 만에 20%나 더 증가시켰다고 하더라고. 반대로 공간을 감소시키는 구분 자세라던가 고개를 숙이는 등의 위축된 자세는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켰고, 또한 이런 자세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자세를 바로 하고 넓게 취하면 자신감의 증가와 함께 남성 호르몬의 분비도 더 증가하게 되겠지. 다음 세 번째는 쇠질을 해주는 게 남성 호르몬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는 살면서 쇠질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일주일에 3번을 운동 프로그램에 따라 4주간 시켜봤더니 처음보다 남성 호르몬은 40%나 증가하고 코르티솔은 24%나 감소했다고 하더라고. 다음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는 거야.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특히 근성장은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지. 그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 8시간 자던 사람을 5시간만 자게 했더니 근성장에 관여하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15%나 감소했다고 해.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그 상관관계를 비교해봤더니 6시간 취침한 사람보다 그 이상 추가로 취침한 사람이 대략 15% 이상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았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최적의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라고 하니까 이에 맞춰서 가능한 최대로 숙면을 취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거야. 실제 극도로 높은 코르티솔의 수치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한다고 해. 코르티솔은 생성되기 위해 중간체인 프레그네놀론을 필요로 하는데 이 또한 남성 호르몬 생성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중간체라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더 원하는 남성 호르몬 대신에 코르티솔 생성에 더 많은 중간체가 사용되고 결국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 저하되게 되겠지. 예를 들어 시험 등의 데드라인에 따른 압박감이나 새로운 경험에 의한 긴장 등으로 생긴 짧은 기간의 스트레스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정적인 문제 또는 불행한 결혼 생활 등의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이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결혼은 근손실. 아무튼 정신과 스트레스를 유연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산책 등을 자주 해주면 좋다고 하네. 다음 여섯 번째는 연인과의 잠자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두 연구를 살펴보면 며칠 동안 주기적으로 관계를 맺은 연인은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갔지만 전혀 관계가 없던 커플은 오히려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최대 72%나 증가했다고 하네. 어쨌든 성적 활동은 근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호르몬 생성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지. 형님들은 운동하느라 여친이 없겠다. 다음 일곱 번째는 충분한 지방 섭취를 해줘야 한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 섭취를 제한하려고 한다지. 하지만 이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남성 호르몬 생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 여기 연구 논문에서는 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전체 칼로리의 40%를 지방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그룹은 25%만 구성해서 섭취하게 했더니 더 많은 지방을 섭취한 그룹이 눈에 띄는 남성 호르몬 증가가 있었다고 해. 어쨌든 지방으로는 불포화지방산이 가장 좋고 그 다음 포화지방산도 어느 정도 섭취해도 괜찮지만 트랜스지방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다음 여덟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한다는 거야. 실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의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준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결핍 상태도 외관상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호르몬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이 연구를 살펴보면 2,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비타민 D의 결핍 상태에 따른 남성 호르몬 변화 정도를 비교해봤다고 해. 비타민 D가 충분한 그룹은 그렇지 못한 그룹에 비해 훨씬 높은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보였다고 하더라고. 물론 사람마다 태생적 또는 환경적인 부분에 따른 호르몬의 차이도 고려해야겠지. 그래서 이 연구의 과학자들은 기존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햇빛이 강한 여름과 햇빛이 약한 겨울 동안의 광합성 정도에 따른 비타민 D의 양과 남성 호르몬의 양을
양을 비교해봤대. 그랬더니 역시나 여름 동안 체내의 비타민 D의 양도 많아지고 남성 호르몬도 훨씬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비타민 D만 영향이 있다는 건 아니고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도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대. 물론 이런 것들은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해서 충전이 가능하고. 다음 9번째는 아마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인도의 건강식인 아슈와간다를 섭취하는 거야. 이건 인도식 인삼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먼저 이 논문에서는 8주간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남성들에게 하루 675mg의 아슈와간다 추출물을 먹였더니 플라시보로 섭취한 그룹에 비해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가 17%나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남성들에게 하루 5g씩 추출물이 아닌 일반 아슈와간다를 90일 동안 먹였더니 생식기 문제가 없는 남성은 평균 15%의 남성 호르몬 증가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는 남성들은 최대 40%까지 남성 호르몬의 증가를 보였다고 해.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 아슈와간다 뿌리 추출물을 하루에 300에서 500mg씩 아침 식사와 함께 먹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네. 다음 10번째도 생소할 만한 포스콜린을 섭취해주면 좋다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남성 호르몬을 많이 증가시켜준다고 하더라고. 이 논문에서는 약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스콜린 추출물을 12주간 하루에 2번씩 먹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33%가 증가했다고 하네. 다음 11번째는 일반식이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생강을 먹어주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생강이 항염증제 역할로 좋다는 건 알지만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고 해. 이에 대해 몇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생식기 문제가 있는 남성들에게 90일 동안 먹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17%나 증가했다는 거야. 하지만 아쉽게도 이 논문에서는 하루에 얼마나 섭취했는지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직접 하루 적정 섭취량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거든. 보니까 하루에 2-3g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 그래도 몸에 좋다고 과도하게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먹어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간단히 말해주도록 할게. 먼저 플라스틱 종류의 화학물질은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거나 수용체와의 결합이 풀리게 한다고 해. 그리고 당연히 음주도 악영향을 주지만 고지혈증, 위장병, 심장질환 등을 위한 약, 진통제 등 처방받아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약물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앞서 말한 아슈와간다나 포스콜린 추출물 그리고 뼈 건강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면서 남성 호르몬에도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함께 이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가 혼합된 건강식품도 함께 찾아서 아래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형님들은 한번 둘러보고 꾸준히 건강과 남성 호르몬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약물 없이 남성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12가지를 소개해봤어. 나름 도움이 되는 정보로 형님들의 남성 호르몬을 극대화하면서 근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 그나저나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준 내용들을 너무 맹신한다거나 완전 100%라고 믿지는 말고 모든 사람마다 환경적인 요소나 개인차로 인해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들을 수용해서 맞겠다 싶은 부분만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어. 아무튼 형님들이 영상을 마음에 들어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머슬한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든든하도록 해.